오늘 공부할 내용은 양적 언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예요. 오늘도 많이 열심히 잘 가르쳐줄게요. 열심히 공부해요, 같이. 안녕하세요. 공대 누나예요.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공대 누나예요. 지난 시간 탈중앙 P2P 본편 마지막에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말로 스터디를 마쳤는데요. 이대로 중앙은행에 맡기고 살 것인지 탈중앙화된 대안화폐들로 신뢰를 잃은 중앙은행과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지 선택을 할 때라고요. 오늘은 2019년 기해년 특별편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금융권과 정부, 다시 말해 중앙이 어떻게 신뢰를 잃었는지를 영화보다 더 재밌게, 논문보다 더 딥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의 집으로 오늘의 스터디 주제를 꺼내볼까 하는데요. 종이의 집, 종이를 화폐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조폐국이 되겠죠. 네, 조폐국을 터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에 기본적으로 깔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기관을 더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화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히어로가 되어야 하고 뉴스로 우리를 접한 사람들이 통쾌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요. 조폐국이 털렸는데 범죄자들을 비난하거나 도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겠다니 어떻게 이런 근자감을 가지게 된 걸까요? 멋대로 된 결정과 멋대로 찍어대는 화폐에 멋대로 출렁이는 세계 경제를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결정이 틀렸다면요? 미래 예측에 실패했다면요? 그 모든 세금 탕진과 나비 효과에 따른 고통은 왜 언제나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시작과 끝, 다시 말해 사태를 만들고 사태를 수습한 데 사용된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장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인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금융위기를 거의 극복한 모습이죠. 세계가, 특히 그 신흥국이 어떤 여파로 이 시간을 버텨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특별편은 총 3편으로 나누어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이 4편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틸놈들은 돈 챙겨서 이미 다 떠난 후에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연료로 활활 타오릅니다. 이제 그만 그들의 땔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시킨 세계금융 위기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긴 여행 누나와 함께 떠나볼까요? 1999년 빌 클린턴 때 글래스 스티거 법이 폐지되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이 법의 핵심만 이야기하면요.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 상업은행 주도의 투기에 있다고 보고요. 은행을 업무로 완전 분리시켜서 설령 투자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그 여파가 상업은행, 다시 말해 예금 통장을 가진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쪼갠 브레이킹 업한 것이 바로 글래스 스티걸 법인데요. 이걸 입법한 사람 이름이 스티걸인가 보죠. 이런 법을 폐지하겠다는 거는 빌 클린턴 때 1999년 요걸 폐지하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요때부터 금융규제법을 완화하겠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고는 했지만 이후 IT 버블이 붕괴되고요.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전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경기는 더 악화 일로에 놓이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정책까지 밀어붙이는데요. 아니 누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기해 준다더니 왜 금융규제법이며 저금리 정책 타령이야? 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해드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원흉으로 뽑히는데요. 이 마지막. 근데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뭐냐면
짧게 얘기하면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섞어 만든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줄줄이 파산을 해버린 사태가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2편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금융의 원흉으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사람 뽑는다면 바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흉은 또 뭐냐? 바로 저는 글래스 스티글 버페이지에 있다고 보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서막이 이 글래스 스티글 버페이지라고 경제학 석가들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알면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혹성 대탈출, 서막 막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금융기관에서 정부에 막 3억 달러를 로비했다는 기사도 났었죠. 당시 FRB, FRB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게 막 되게 혼용해서 쓰는 표현이 많은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고도 쓰고 줄여서 그냥 연준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FED거든요. 그런데 FRB는 미국 중앙은행으로 이 FED의 기관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대표격으로 그냥 FRB가 연준이다라고 그냥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으로 이 수많은 이게 표기 용어가 있지만 FRB라고 부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당시 FRB의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시장의 규제보다 우월하는 것은 없다면서 규제 철폐를 앞장섰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시사만화 그냥 그대로였어요. 장에 비가 오면요. 그냥 도운이든 저금리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이 그린스팬이 비이성적인 과열이라는 말로 되게 유명한데 많이 사람들이 비꼬죠. 근데 이게 막 말을 되게 괴상망측하고 추상적으로 하는데 당시 한 연설에서 했던 말을 제가 의역을 해드리면 무슨 보험 광고 같아요. 막 이순재 씨가 하는 개인이든 금융권이든 누구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그대로 다 가져가세요. 만에 하나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 FRB가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드립니다. 라고 해요. 그린스펀 풋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린스펀과 풋의 합성어인 그린스펀 풋은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풋 옵션이라는 건데 그런 풋 옵션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그린스펀이 금리를 내려서 주가를 반등시켜 줬다고 해서 생긴 말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2001년에 6.5%에 달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불과 2년 만에 1.0%까지 내려갔어요. 자, 정말 규제가 풀리고 금리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요. 그럼 뭐가 핫해질까요? 바로 부동산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참 시장의 유동성을 위해 푼 돈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묶이고 말아요. 근데 뭐 낱말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부동산 갭 투자해서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빌린 돈으로 집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또 돈 빌리고 또 집 사고 하면서 막 집값이 올리고 진짜 신기루가 따로 없죠. 투자를 하는데 사람이 투자금 없이 투자가 가능한 게 말이 되나요? 작년 말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 강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줄어들길 바라는 게 저처럼 반전세 사는 사람의 소망인데 다시 미국 얘기로 돌아가면요. 미국도 이런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는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죠. 이건 모던 패밀리에서 가져온 그 집인데,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바로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 다시 말해서 확실한 수익과 확실한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택 담보를 해준다라고 해서 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량이란 뜻이죠. 이 프라임은 회수율은 높은 반면 왜냐하면 신용도가 아주 철저하니까 높은 반면 새로운 고객 유입이 적은 론이었어요. 이보다 신용이 낮은 등급에는 얼터너티브 A 등급이 있고요. 그 아래 서브프라임이 있는데 아마 공대 누나에게 적합한 게 아마 서브프라임일 거예요. 아마 이 영어 단어 앞에 서브가 붙으면요.
below, or under이라고 해서 아래나 밑을 뜻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subway, 뭐 submarine, suburb 다 아래라는 뜻이죠. 외곽 뭐 이런 거죠. 누나 근데 앞에 서브가 붙는 단어 중에 subject는 그냥 주제라는 뜻 아닌가요? 예, 근데 주제는 대상을 의미해요. 곧 지배 아래에 있다 당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왕이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민을 subject, 지배 당하는 자 이꼴 국민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뭐 갑자기 영어 타령이냐 하시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와 더해져서 묘하게 씁쓸해서 subject, 국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서브프라임은 우량 및 다시 말해 비우량인데, 사채도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대신에 이자가 센 거잖아요. 이 서브프라임 역시 이율이 훨씬 높고 고객 유입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돈놀은 좋아하는 은행권이나 투자자들 군침이 막 흐르겠죠. 문제는 근데 있어요. 문제는 당연히 100% 채무 불이행 각이라는 거죠. 사채도 못 갚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그 사람들 다 못 갚잖아요. 대신에 막 장기 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왜 줬을까요? 장기 받으러 가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잠시를 보면 답이 나오죠. 집값이 미친 듯이 뛰니까 아무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도 동방석에 앉거든요. 만약에 돈을 이 사람이 막 빌려가서 못 갚는다 해도 사채 장기 대신에 그냥 집을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집값만 올라준다면야 no problem, no sweat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규제가 어떻게 풀렸냐면요. 진짜 왜냐하면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인 사람은 서브프라임이니까요. 근데 서브프라임을 위해서는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거든요. 교묘하게 바뀌니까요.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잘 보셔야 해요. 자,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에서 stated income, verified asset으로 바뀌어요. 이거 뭐냐면 증명은 안 해도 돼. 그냥 선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러고 나서 이걸로도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stated income, stated asset이라고 수입선언, 자산선언이라는 거 바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증명 단계가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발가락으로 사인을 해도 되고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듯이 나중에 돈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거금을 대출해주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못 갚고 파산을 할 위험이 큰 만큼 이자를 세게 때려받을 수 있거든요. 어찌나 장사가 쏠쏠했던지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여러분, no income, no asset. 앞 글자 이 자리를 따서 니, 나 라고까지 폭주를 하는데요. 선언 단계까지 갔을 때 이미 니나는 이제 곧 밟게 될 수순이었던 거죠. 이때는 뭐 유럽이며 아시아며 돈이 막 마구마구 들어올 때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을 정도로 아예 아무런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해요. 부동산은 활발하고 금리가 낮으면 죽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왜냐면 난 집만 받아가면 되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번영한다는 대전제가 바뀌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다음 시간에는 공대 누나가 직접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야기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구조와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정말 끊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스카이캐슬 저리 가라요. 그쵸? 오늘 새해를 맞아 긴장감 있게 시작해 보려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해시태그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갔죠. 제가 새해라 공격적으로 한번 편집을 해봤어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황금 대지해라고 하죠. 2019년에도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과 함께 스터디 재밌게 해 나가봐요. 고양이들이 너무 날뛰네요. 제가 업무랑 유튜브랑 밸런스를 찾는 중인데 저란 인간이 뼛속까지 잉여로움을 원해서 이번 편은 좀 늦어졌어요. 스카이캐슬을 비롯 우주를 누비는 속독새 등등 드라마랑 애니를 좀 몰아볼 게 너무 많아서 늦어진 만큼 또 재충전이 되었으니까요. 이번 시리즈 정말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저이지만, 부족한 저이지만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대 누나가 받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세계금융위기를 어떻게 뒤흔들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당연히 공대 누나는 길바닥에 나와 앉아요. 어쨌거나 그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고요. 모르고 투자하기만 해봐. 누나한테 혼난다. 블록체인은 알고 하는 거. 2편 중편에서 만나요. 구독 꾹꾹, 하트도 평평, 댓글도 쭉쭉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올 한해 돈 많이 버셔서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 많이 많이 후원해주세요. 바이. 누나가 들려주는 블록체인.